개그우먼 박나래 씨부터 촉발된 연예계 주사 게이트, 그 핵심 인물인 주사 이모의 자택 등을 경찰이 압수수색했고 지금 열심히 압수물을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사 이모 관련 추가 폭로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사 이모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동원됐던 정황을 포착했다. 실제로 주사 이모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최대한 처방 많이 받으려고 주민번호 3개 넣어서 처방전 뽑았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하게 약을 일률적으로 수급한 게 아니라 박나래 씨의 몸 상태에 따라서 처방을 달리했다. 결국은 본인과 가족들이 직접 병원에 가서 약을 받기 위해서 어떤 증상들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처방전을 받아 쓴 다음에 약을 타다 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처방전 모으려고 주민등록번호를 3개씩 넣어서 뽑았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다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철저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 같은데, 임지혜 변호사님, 일단 경찰이 이 주사 이모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마쳤다, 이거 뒤늦게 확인된 겁니다. 지난달 말 이미 일명의 주사 이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한창 이 압수물에 대한 분석 과정 거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당연히 이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게 된다면 지금 확보된 증거들을 토대로 일명의 주사 이모를 곧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굉장히 방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문제가 되고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 약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구한 것인지, 대리 처방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어딘가에선가 받아온 것인지, 약사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가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사용하던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그리고 일명 우리가 고객 명단, 고객 리스트라고 볼 수 있는 장부 등을 좀 확보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샤이니키 씨, 주사 이모 SNS에 키우던 강아지가 올라왔었고, 먹방 유튜버 햇님은 주사 이모와 매니저들 간의 대화에 등장하면서 이 주사 이모의 고객이었던 게 간접적으로나마 확인됐던 건데, 변호사님, 그 압수물 중에 혹시나 고객 리스트라든지 예약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남아있다면 이건 직접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중요한 관련 증거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빈도로 누구에게 이런 불법적인 시술을 했느냐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 보이고요. 예. 물론 이 고객 명단에 올라 있다고 해서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거나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지는 않을 그렇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실제로 한 병원에서 이 외국인 환자들을 알선하는 일종의 브로커로서 고용이 되어 있었고 방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럼 정말 의료인인 줄 알고 방문했던 그런 환자들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 명단이 있다면 적어도 참고인 조사 같은 부분에 있어서 대상이 될 수는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주사 이모 본인도 본격적으로 소환될 날 머지 않았겠죠? 박나래 씨도 그렇고 이 주사 이모 본인도 그렇고 이 소환 일정은 머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워낙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고 이들 역시도 지금 굉장히 파급력이 큰 인물들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소환을 하지 않고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미 고소 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는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압수물 분석을 통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거지를 압수수색 당한 이 주사 이모의 남편과 관련한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도 박나래 씨 측에 약을 전달한 전달책이었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전달책이다. 즉 주사 이모가 어떤 처방을 해서 약을 가져오면은 이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남편이라는 인물한테선 연락이 왔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땡땡씨 통화 가능하세요. 속 시원하게 이야기라도 듣고 싶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12월 9일 아침 7시입니다. 박나래 사태가 정말 일파만파 번지던 그 시기였죠. 주로 남편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가 매니저님한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날에는 전화도 안 되는데 이틀 전부터 연락도 안 돼요. 이 대화를 통해서 감정적인 호소를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주사 이모의 남편이 박나래 씨 매니저들에게 접촉을 시도한 정황도 나왔는데 잠시 뒤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박나래 씨 매니저들의 주장입니다. 주사 이모 남편에게 약을 전달받은 적이 있다. 전달책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어디서? 방송국 대기실이나 집 중간에서 만났다. 한 5번에서 7번 정도 되는 것 같다. 다음이요. 근처에 볼 일이 있을 때 장소 시간 안 맞으면 뭐 중간에서 만나기도 했고 뭐 상암, 파주 등에서 뭐 구체적인 장소까지 나오는군요. 변호사님, 뭐 다른 사람의 약을 전달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그렇다면 이분도 수사의 대상에 오를 수 있겠네요. 지금 일단 일명 주사 이모의 남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인의 아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를 리 없다고 보고요. 우리가 흔히 마약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될 때도 이렇게 전달책, 뭐 일명 운반책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도 뭐 불법성의 전도에 일부 차등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범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예. 누군가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수령을 했고 그것을 함께 전달해주고 운반해줬다면 사실상 공범 관계다라고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예. 물론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제 운반까지도 좀 체계를 갖추고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의료법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아까 이제 안진용 기자가 얘기했던 그 주사 이모 남편이 지난달쯤이었나요? 그 아내의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온 뒤에 박나래 씨 매니저 측에 먼저 연락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잖아요. 왜 연락했을까요? 그렇죠. 한창 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 이 전 매니저에게 직접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땡땡 씨 아마도 매니저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통화 가능할까요? 속 시원하게 이야기라도 듣고 싶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뭐 직접 만남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전화 통화 등은 이어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일명 주사 이모의 남편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매니저님한테 잘못한 건 아니지 않느냐, 박나래 씨와는 연락도 닿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다. 이렇게 본인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고 전화를 좀 종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